사진은 그냥 단순한 그때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그 시대를 읽어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바로 이 사진들로 세상을 바꾸신 우리 강용호 기자님의 내 인생의 사진 4컷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바로 이 사진이에요. 퓰리처상을 받으신 바로 그 첫 번째 상을 받으셨던 그 사진입니다. 1993년 수상 사진입니다. 1992년 4월 29일 날 LA에 폭동이 났습니다. LA 예, 미국에서 4.29 폭동이라고 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파괴적인 폭동이었는데 그때 경찰이 철수한 상황에서 우리 한인 남성들이 총 가지고 나와서 재산과 목숨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우리 한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뭐 급박한 상황은 느껴지지만 저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LA 폭동에 취재한 전체 내용에 포함돼서 올린 사진인데 그 한인들이 이 총을 가지고 와서 남성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미국 역사상 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동양 남성이 섹시하거나 우월한 모습으로 안 보였던 모습을 바꾼 계기가 된 사진입니다. 동양 남성은 유약하다라는 예. 편견이 예, 있었군요. 그 전에 미국 역사에서 동양 남성은 계속 차별받았거든요. 1942년에는 수용소로 일본계들이 다 끌려갔고, 근데 19세기에는 철도공사한 청나라 화교 노동자들이 기념사진 찍을 때는 빼고 찍히고, 그다음에 본국에서는 1965년까지 이 동양인을 이민을 안 받아주는 그런 정책들의 피해자였는데 그 동양 남성의 이미지를 남성적이고 섹시한 모습으로 저게 나오면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동양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계속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 남자들의 어떻게 강한 모습들을 저 사진으로 통해서 보여지게 된 거네요. 미디어의 힘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선 사실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셈이죠. 사진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와, 이게 바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어떤 사진인가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 건물처럼 그렇죠. 보이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도가 긴 건물이 펜타곤입니다. 그 국방부가 적군이 없는 미국의 국경에서 적이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킨 게 9.11입니다. 9.11 테러 그때의 예. 사진이군요. 미국의 역사는 저 전후로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사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예. 전쟁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국가에다 선포하지 않고 테러에다가 전쟁을 선포해서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아무데로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미국의 헌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중요한 대통령이 계기가 결정을 됐네요. 할 수 있죠. 원래 미국에서는 의회만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시 대통령은 테러하고의 전쟁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미국 펜타곤은 전 세계 전쟁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 공간이 공격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저 순간으로 뭐 세계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도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진 역시 퓰리처상을 두 번째 퓰리처상을 수상하시게 된 사진입니다. 사진이 왜 퓰리처 되게 평화로운 사진인데요? 1999년 특집 부문 수상작인데요. 팀으로 상을 받으셨다. 저희 AP 제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AP 통신 워싱턴 지국의 사진부 책임자로 있을 때 그 클린턴 로인스키 스캔들을 취재를 지휘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스캔들 때.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캠프 데이비스로 이제 정월 초하루를 지내러 가실 때 이제 하원에서 탄핵을 받고 탄핵받고 상원에서 이제 결정을 기다리는 이 초조한 상황에서 두 부부의 관계, 온도 관계를 좀 보여주는 사진을 연휴에 그 부부의 관계. 그럼 앞에 가는 게 그 힐러리 클린턴 여사입니다. 클린턴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여성 중에 한 분이죠. 힐러리 여사와는 대화를 차마 못하고 반려견과 대화를 하는 초조한 남편.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의 그 아주 미묘한 그 온도를 감지한 거네요. 그렇죠. 사진은 이제 형태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읽어낸 거네요.
이면을 들여다볼수록 정말 더 재미나고 흥미로워지는데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흥미진진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바로 네 번째 사진은요. 와, 이 사진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거 그냥 진달래꽃 아니에요? 지금 북한 군인으로 보이는데요. 아, 옷을 주인공이지만 사실 뒤에 보면 저기 보니까 보초병하고 그리고 노동을 하시는 북한 주민들이 있네요. 제가 1995년에 방북 취재 허락을 받고 갔을 때 도착하니까 한쪽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 사증 비자가 취소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제가 마지막 그 승객으로 나가는데 평양 반대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는데 그 차에서 창문 밖을 보니까 진달래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어디나 피어 있는 게 진달래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북에 있는 진달래꽃 좀 찍고 싶다. 차 좀 세워달라 했더니 그 출입국 직원들이 차를 세워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총을 든 분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진달래꽃을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회를 주신 예. 거였네요. 근데 강 기자님 정신력이 대단하네요. 아니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 진달래꽃 찍겠다고 내려달라고 하고 저도 사진을 찍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프로의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니 그 뒤로 그래서 취재는 잘 하셨어요. 예, 하루 기다려가지고 국가에서 체류 허가가 났다고 해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기자님. 어떨 때는 이게 정말로 진달래를 찍고 싶으셨는데 이런 상황을 담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이 뒤에 계신 분들을 먼저 보고 나서 진달래 핑계를 대신 건지. 뭐가 먼저일까요? 예, 사진 기자들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업 비밀을 묘하게 지금 아니, 정확히 알려주진 아니 않죠. 그리고 반타부터 안 저도 하시고. 사진을 찍어보지만요, 이 카메라를 내가 가방에 넣을 때하고 그리고 꺼내놓고 다니면서 이쯤에서 뭔가가 여기에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그런 더듬이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아마 발달돼 계신 거죠. 여기선 지금 더듬이가 올라가진 않는 거죠? 아까 그랬죠, 시각적인 문해력. 네. 예. 사실 저런 사진들은 목숨을 걸고 찍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저 폭동, LA 폭동 그럼요. 사진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아무튼 그 준비를 하고 어느 상황을 가면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신다. 이랬던 분이 미국 언론사 사진 기자로는 은퇴를 하시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네, 왜 돌아오셨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47년째 영어 문화권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영어 문화권에서 있는 지식 세계에는 한국 문명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역사가 너무나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후세대들 또 미래 세대들 또 한국에 관심 있는 영어권 사람들한테 진짜 동아시아의 초대 문명의 모습이 어떤가 그 진실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스토리텔링하는 기록을 후세대를 위해서 남기고자 제가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프로젝트를 3년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말 사진들 대단하네요. 주로 이렇게 뭐 요즘 최근에 그러니까, 찍으신 게 기자가 예.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직접 제가 확인하고 촬영해서 그 이야기를 영어 미국적 맥락에서 스토리텔링을 칼럼으로 집필해서 제가 영어 문화권의 한국의 전제성을 소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예. 오셨는데요. 네. 일단 사진을 보고 말씀을 이어 듣겠습니다. 예.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고문서처럼 보입니다. 예. 세계 최초 민간 신문 조보라고 있는데 예, 그 저는 이제 신문 기자로서 가장 의미 있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1577년에 예, 한국에서 예. 조선 시대에 민간인들이 신문을 발행했다는 거. 1577년에 16세기예요? 임진왜란 15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신문을 발행했던 거. 예. 우리나라에서요. 예. 근데 이제 신문도 이 제호를 조보라고 조선의 신문이라고 하고 날짜도 일간지로 쓰면서 오늘 쓰면서 명일이라는 그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일매일 신문을 발행했던 거예요. 그럼 저 신문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기게 된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내용인데 선조대왕 시절 때 신문인데요. 선조 때문에 이 선조가 다음 날 바깥에서 행보가 있다. 네.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정보력이 대단한 취재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라든지 또 어젯밤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치우기, 그러니까 혜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기록을 어젯밤에
해성을 오늘 신문에서 썼다는 것은 아침에 편집해서 오후에 인쇄해가지고 저녁에 배포했으니까 그러네. 석간 신문이 되는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일간지가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1577년에 세계 최초로 있었다는 거. 이건 세계 문화유산에 충분히 등재가 사실 되어야 될 가치 있는 저희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이다. 뭐 그렇죠. 1896년이다. 맞죠.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건 300년 이상 조선 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조가 국가의 기밀, 전체 기록한 거랑 자기의 일정을 보도한 신문이 국가의 기록을 발행했다고 누설했다고. 해가지고 그 찍은 30명의 언론인을 귀양 보냈습니다. 진짜. 예, 예. 그 기록까지 기록이 있군요. 선조실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탄압이 일어났던 그렇죠. 거네. 아이고. 야, 그 당시에도 언론 탄압이 있었네요.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역사를 발굴하기도 하시고 발견하기도 하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세계에 알리기도 하시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군요.